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 사망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누구나 다 공과가 있겠지만 공이 훨씬 큰 사업 보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삶을 영위하게 해준 이건희 회장님께 저는 뭐 삼성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주식쟁이라서 증시 사상의 어떤 최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어쨌든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건희 회장 이병철 그 선대 회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이병철 회장이 좋은 이제 방직 기계를 들여와서 이제 아주 우수한 원단을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원단을 뽑아내서 기쁜 마음에 집에 가지고 왔는데 당시 어린 이건희 회장이 그 원단을 보고 은하수 같다고 해서 그래서 갤럭시가 탄생하게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참 이 갤럭시라는 걸 또 스마트폰에서도 썼고 그래서 한 일화가 이렇게 수십 년간 회자되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참 거기에 걸맞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 명언 60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읽어보는데 특히 뭐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서 돌아온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는 경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삼성의 어떤 경영 철학이 다른 기업들보다 나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안 해도 좋다. 잘난 놈 발목 잡지 마라. 요 내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니까 질투도 많고 뭐 뒤끝도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잘못되게 하는 건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발목 잡아서 일 못하게 하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충분히 그 잘난 사람이 능력을 발휘를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한국적인 정서를 잘 파악을 하고 그 기업의 경영을 해 갔던 게 아닌가. 그게 지금의 삼성그룹의 성공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조금 그냥 이거는 들었던 얘기인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삼성그룹 오너 일가 그러니까 홍라희 그 관장님하고 이서연 그 사장님하고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사망 징후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뭔가 상태가 나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부러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것처럼 해서 뭐 지금 타이밍에 돌아가셨다라고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수백 명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진 않은 일인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위독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요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재산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주식만 18조 원인데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50%인데 여기서 다시 2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게 50에 대한 20이니까 전체로 보면 60%가 상속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10조 원보다 더한 이론적인 상속세만 한 12조 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주가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께 애도를 표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고인의 어떤 정신을 기리면서 하는 건 또 그런데, 여기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 또 주식 투자자들이 할 일이니까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지키고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서 뭐 재원을 마련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매각을 하지 않을까. 어디에다가? 삼성물산에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장에 아마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삼성물산 지분도 이것도 상속을 할 것 같고, 이거는 삼성생명도 상속. 요건 뭐 매각이나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상속인가? 매각인가? 뭐 이것만큼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데, 언론들의 시각과 제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이 지배구조 개편을 봐왔던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매각하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은 도대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중에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게 한 22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요걸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요 재원을 확보를 하고, 이 마련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뭐 이렇게 삼성전자 지분,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다 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5%보다 조금 많으니까 대략 한 15에서 2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생명법 개정 후에 이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서 이제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삼성 SDS와 합병을 하는 형태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가 나게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 SDS 지분을 상속받는 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합병 후에 삼성물산이 어떻게 되느냐? 삼성물산과 삼성 SDS 합병은 주주 구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합병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17% 정도 되고, 그리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이 5%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8? 국민연금이 7, 그리고 KCC가 6, 그리고 삼성전자가 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장내에서 보통 상호 출자에 대한 매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기타 주주들, 외국인이 13%, 소액 주주들이 39% 이런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배하는데 가족 경영이라는 틀로 본다면 지분이 약 27% 정도 돼서 안정적이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호 출자의 해소를 위한 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사주를 어느 정도 사면서 안정을 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비율로 인해서 당장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삼성 SDS는 합병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합병이 아니라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될 거냐에 따라서 될 거냐는 삼성 SDS 주가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S 주가가 오르면 이거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내겠구나. 삼성 SDS 주가가 내리면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가겠구나. 뭐 요런 정도. 예,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율,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현재 5.01인데 오늘 갖고 다 사면 10%가 넘고, 그리고 매년 2%씩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사서 최종 21% 정도로 자회사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도 충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배구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고, 삼성 SDS와 삼성물산 그리고 물류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을 더하면 앞으로 삼성물산의 실적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년 2%씩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어쨌든 비싸게 사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낮을수록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17%,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20%를 상속받아서 지배를 하게 되고, 요 삼성물산은 다시 삼성생명 지분 19%를 갖고 있으니까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족들 지분까지 합치면 더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가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삼성전자는 전기, SDI,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를 지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증시 사상 최고의 이벤트처럼 얘기를 했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의도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삼성생명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삼성생명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상속세 대상이 되는 지분도 많습니다. 그 금액도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이 지금 가치 대비 한참 떨어진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건 거의 명확하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런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도 상승할 건데 삼성 SDS와 합병을 하게 되면 상승하고 하락을 할 것이고, 삼성 SDS 지분을 처분을 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면 삼성물산이 상승하고 삼성 SDS도 상승할 것이다. 이걸로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언론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그룹에서 사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오르더라도 시장 대비해서는 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삼성물산 쪽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삼성 SDS와 삼성전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그마저도 지배구조 개편의 방식에 따라서 삼성 SDS는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결국 삼성전자만 나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비교적 확실한 투자 기회를 얻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100%하고 확실한 10%하고 비교하면 이 확실한 10%가 무조건 선호가 높아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게 100%가 되고 이거는 불확실해서 투자자들이 안 몰리니까 100% 오를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듯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인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은하수와 관련된 일화도 있었고 이건희 회장 명언 굉장히 철학이 있다. 그리고 사망 징후 홍라희 관장과 이서연 사장이 보유 부동산을 최근에 매각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위독하신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건희 회장 재산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이렇게 있는데 SDS는 미미하니까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상속할 거 그리고 계열사에 매각할 거 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삼성물산이 오늘과 지분을 사들이는 쪽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삼성생명도 앞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뭐 방법은 어떻게 됐든 우회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시장에 때리든 아니면 시장에 때리고 자사주를 매각하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생명법 개정과 발맞춰서 삼성물산이 사들이는 쪽으로 뭐 그것도 시비가 없어야 되니까 뭐 공개 매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할 주식은 아마 삼성생명과 물산 쪽이 아닐까. 근데 물산이나 SDS는 아주 큰 비중은 아니니까 결국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느냐 아니면 매각하느냐인데 상속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눌려져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합병 후에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27% 정도로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에 문제가 없고 통합한 SDS하고 통합한 삼성물산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면 이재용 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커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그 지분을 이제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내리고 삼성생명 오르고 삼성물산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르고 삼성엔지니어링 오르고 삼성 SDS는 하락이나 상승이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그럼 넌 어떻게 하냐? 전 삼성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식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전 삼성생명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하나씩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삼성 SDS나 삼성전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은 거 아니냐? 요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우선순위가 삼성생명, 두 번째가 삼성 엔지니어링, 세 번째가 삼성물산,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삼성전자 이 순서대로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삼성생명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되게 별 내용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이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